지난달 27일이었지요.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아니면은 사실이었나. 정말 아주 예민한 문제의 토론이 끝장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졌습니다. 솔직히 많은 관심을 갖는 예민한 문제에 시작부터 양쪽에서는 토론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갑론을박을 하긴 하지만은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의 토론은 아니었다. 정말 어려운 토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러한 토론의 양쪽에서는 자기 쪽이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글쎄요, 일리 있는 주장이죠. 확실한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표했던 것을 이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3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선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몇 년 동안 부정선거 말로만 계속 떠들어왔었지 실체를 밝히는 그 순간들이 군데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들리곤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증거가 있었느냐라고 상대에게 물었을 때에 서로가 확실하다, 증거가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약점을 갖고 있는 토론이었었죠. 증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 자체는 수사나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경찰과 검찰의 몫이겠죠. 조금 심하게 나쁘게 말한다면은 의혹 자체에 고발을 하면은 선거권에 대해서는 어느 건보다도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함에도 과연 그러한 모습을 여야가 보여왔었는지 그것 자체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토론을 시작하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21대의 부정선거를 논한다고 하면 벌써 6년이 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빼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갖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의론이 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시청을 해왔다라는 그 점이기 때문에 다른 토론과는 좀 다르다.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라든가 보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준석이나 전환길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위치도 아니죠. 장시간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부정선거의 실체를 어느 정도 느꼈다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크게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생각할 장을 7시간 이상 주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선거에 있어서 여당의 부정선거 운운하기보다는 약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은 정부 쪽 수사기관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라라고 신경을 쓰고 힘을 실어준 적이 있었나요? 시간을 끌 수 있는 데까지 끌어보고 미적거려왔던 것이 우리 정치계의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사법부마저도 공직선거법 재판은 633,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 해서 1년을 넘지 않도록 했지만은
그거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임기를 거의 다 채울 때까지 배려를 해줬다고 할까요? 윤미향이 그리고 최강욱이가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문재인이 형이라고 모신다는 송초로 울산시장이었죠. 시장 임기 다 채우고 나서 재판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정치하는 자들의 추한 그런 더러운 모습들 아니었었습니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유행하던 말 가운데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재명 때 와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재명은 죄가 있으면서도 감방에 가지 않고 대통령 노릇까지 하고 있는데 송영길이는 자기 지역구를 송영길이가 이재명이 넘겨주고 무직이니까 감방에 들어갔던 일이 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을 하게 되니까 검찰이 상고폭이라는 기막힌 선물을 만들어서 송영길에게 다시 배지를 달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끝장 토론 이런 것 논의 자체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사기 행각이 더 이상 부정선거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쓰레기들이 서로 주고받는 구역질 나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입으로는 늘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국민 편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들을 졸로 보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졸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깔아 뭉개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선거 때만 표를 의식해서 가증 떠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서론이 길었었는데 끝장 토론으로 다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준석이가 토론자로 나왔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끝까지 듭니다. 물론 이준석이가 전환길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는 하게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왜 이준석이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급을 올려보고자 부정선거에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보통이 아니니까 여기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보선에 자기 당의 세력을 좀 더 넓히고 내 자신도 정치적인 급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계산적인 판단에서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팔짱을 끼고 전혀 무슨 자료라든가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관해서죠. 이준석이가 앞장서 가지고 부정선거가 아니다 토론을 해보자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저는 이준석이가 단지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선과 보선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급을 올리겠다. 정치판에 기생하면서 내 자신도 좀 더 크게 한번 놀아보겠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러한 장난질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유한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바가 있었지요. 사람 됨됨이를 한마디로 평가했을 때에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아주 치명적으로 약점을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이준석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평가가 끝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 이것으로 이준석의 인간 평가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그 아래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막 뛰어먹었고 자식도 그런 속에서 자라지 않았겠는가. 그 얘가 박근혜를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 젊은 사람을 키워야겠다. 박근혜는 순수한 마음에 때마침 프랑스에서는 젊은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젊음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도 젊은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이준석을 택했었는데 제대로 바른 사람을 키우겠다라는 의도에서 이준석을 택했지만은 이준석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배은 망덕이지요. 박근혜를 배신한 것으로 단순히 끝났습니까? 아니죠. 윤석열이 대선판에 나왔을 때에 자기가 당 대표로서 운전사로서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엄포까지 놓아가면서 얼마나 개판 정치를 그리고 해당 행위를 스스로 해왔었습니까? 대선판에 있어서 두 번씩이나 당무를 거부하고 선거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망나니 짓을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볼 것도 없이 즉각 총살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당 대표로서 얼마나 윤석열의 발목을 잡았었습니까? 당 대표로 매일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이 칭찬했습니까? 당 지도부를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여당 대표가 집권당의 대통령을 공격하는 어이없는 짓을 하루 이틀 해왔었습니까? 오죽하면은 홍준표도 잔머리 잘 굴리는 홍준표마저도 당 대표로 방송에 나가는 것을 줄여라. 자제해라. 대표로서 품위를 좀 지켜라. 이런 쓴소리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준석이는 잔머리 굴리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홍준표 뺨칠 그런 인간입니다. 나를 알리려고 무척 애쓰는 그런 자이기도 하지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정치적 급을 올리는 데 이용하자.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끝장 토론을 본인이 제안했던 것이죠. 아주 얄팍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본인 자신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이라고 공식으로 밝히고 이 토론에 나간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 얘기가 이렇게 남았는데도 여기에 한마디 언급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환기 씨의 패널 가운데서 김미영 씨라는 분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 오적을 그 자리에서 밝혔던 것이죠. 한마디로 엄청난 폭로입니다. 끝장 토론의 최고 폭발력을 보였던 그런 발언이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선관위라든가 주범으로 지목된 5명은 바로 고소나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아직 말이 없습니다. 물론 27일이 금요일, 28일 토요일, 그리고 3일절 또 대체 휴일, 나흘간의 시간이 있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이준석이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대타로 나서고 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장 토론에서 억지 주장을 펴고 증거를 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좀 밀리는 면을 보이게 되자 자기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는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내 주도권 시간이다 하면서 자꾸 말을 끊지요. 한마디로 말 장난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 쪽에 대변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의 백미가 또 한 번 나왔었죠. 김명씨의 폭로 이후에 이준석의 최후의 자기 발을 자기가 찢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나는 선관위의 어용, 민주당의 어용 대변인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장면을 우리가 영상에서 보지 않았었습니까? 전자개표기, 투표 분류기가 조작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조작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면이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되니까 이준석이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니 이것이 왜 조작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마 이때의 순간 시청자의 그 시청률이 엄청 높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이 이준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거센 비난을 쏟았다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잘했네 못했네 이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팩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나와서 무슨 내용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이가 평소도 그렇지만은 말 장난을 하는 것을 자기가 기가 막히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대응 처리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이준석이는 내용 없이 말 장난에 능한 그런 이재명과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선관위가 휴일이 지난 오늘 이런 논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이준석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민주당과 선관위가 이준석을 인용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용들이 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기치는 놈이 사기꾼을 인용해서 도둑놈 소리를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인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도 부정선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7시간 동안 떠들어댔는데 이것을 선전물로 해서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선동전에 나설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처럼 광우병 소 파동 때처럼 민주졸개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마디로 멋진 어용들이 사기꾼들의 작당 모임으로 만들어낸 이런 대응 조치가 저는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정치판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준석과 같은 쓰레기, 내가 젊다고 해서 젊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준석을 필요로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노회한 정치인 뺨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젊은 정치인을 생각하고 키우겠다는 것이 도둑놈 사기꾼을 키웠다라고 결국은 그래서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결론 삼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이 나가자마자 동시에 접촉한 사람 수가 3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틀 새에 520만 명을 넘겼고 사흘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600만 명을 넘긴 시청자들이 이 내용을 봤다. 뭘 뜻하겠습니까? 아마도 며칠이 지나면은 1,000만 명을 훌쩍 넘어가겠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재앙 수준에 도달한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 신뢰도의 100%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선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정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100% 믿고 따르는 신뢰도가 100%였는데 아니 조사를 해보니까 절반 이하 46, 42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절반 이상이 중앙선관위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100%를 받아야 당연한 선관위인데 절반도 믿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지요. 한마디로 부정선거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단히 위급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의 투개표 과정을 국민들은 믿지 않겠다. 우리가 청와대라든가 국회에 민원 청원을 할 때에 일정 수준의 국민들의 청원이 있으면은 그 해당 부서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선관위가 지금 600만 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 언론입니다. 국민들도 깨어나야 하지만은 그 깨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언론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언론의 본부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언론윤리헌장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언론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 뜻을 다 지켜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분명하게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촉구해야 언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론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장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겁고 지대한가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여당 선관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양정철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이 왜 2년 연속 베네수엘라에게 무상 원조를 했을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가장 선거의 책임자가 바쁜 선거의 책임자 양정철이 베네수엘라까지 찾아갔을까?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서 양정철이 하는 얘기가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180석을 차지한다. 아니 쪽집게 무당도 이런 것은 정확히 맞힐 수가 없는데 180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확하게 18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했던 말이 두렵고 무섭다. 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국민들 앞에 그 말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긴 시간이었지만은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부정선거 끝장 토론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긴 시간이지만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